안녕하십니까. 서울 시내텔 김현식 감독입니다. 건조한 날씨와 갑작스러운 돌풍이 이어지는 계절이 왔습니다. 산불 진화 헬기 종류, 산불을 조심하자는 생각으로 준비했습니다. 자, 이 기종은 터보프롭 엔진을 장착하고 있으며 체코에서 도입한 하늘의 지휘기라고 불리는데요. 날개가 동체 위에 있는 고위기입니다. 날개가 시야를 가리지 않아 아래 현장을 관측하기에 아주 편할 것 같은데 지금도 활약하는지 궁금합니다. 네, 보기에도 참 귀엽게 생겼죠. 근데 요즘은 전혀 안 보이네요. 프랑스 에어버스사가 제작한 AS350으로 보이는데 650마력 엔진을 장착하고 있으며 약 800리터의 물을 저장, 투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기종 역시 잘 안 보이고요. 미국 벨사의 롱레인저인가요? 마찬가지로 600리터의 물을 퍼올리는 스노클을 이용해 담수를 하고 투하를 합니다. 저는 1996년 4월 강원도 고성 산불 진화 현장 촬영을 위해서 약 6시간 정도 비행을 한 것 같습니다. 강릉 비행장에서 추가 주의도 하고 다시 이륙해서 촬영도 하고 옛날 얘기네요. 여기서 잠시 산불 진화를 마친 현장 상공에서 촬영한 검게 타버린 모습을 보겠습니다. 중간 군사 시설들은 삭제했고요. 저런 피해 현장을 내려다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수십 년 가꾼 푸른 숲이 초토화되는 데는 순간이라는 생각 말입니다. 착륙 후 가까이서 본 당시 민가의 피해는 보시는 대로 완전히 초토화였습니다. 주택은 물론 농기구, 생활도구 등이 모두 불타버려 그 어느 것 하나 건질 수 없는 그저 삭막한 그런 모습들이었습니다. 당시 산불 피해 농가의 한 어르신 말씀이 아직도 귀에 생생합니다. 내 60평생 이게 전 처음인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좀 절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담뱃불을 좀 특히 저 등산객들한테 좀 조심을 좀 특별히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불이라는 거는 아주 무서운 겁니다. 이거 아주 무서워요. 이거 산불 한순간에 모든 걸 태워버립니다. 네, 보시는 헬기는 구소련에서 제작된 까모프 KA-32 기종입니다. 산불이 발생했을 때 제일 많이 나타나고 또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기종인데요. 동쪽 반전 로터를 장착했고 따라서 테일 로터, 즉 꼬리에 프로펠러가 없는 조금은 이상한 모양의 헬리콥터입니다. 대형 기종으로 분류가 되는데 두 개의 스노클을 이용해 약 3,000리터의 물을 담수하는 자체 탱크가 있으며 화물은 5톤 정도 적재 수송하고 승객은 18명까지 탑승할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산림 해충 방지에도 사용한다고 합니다. 자, 물을 가득 채우고 상승합니다. 화재 현장 상공에 도착, 물을 투하합니다. 저기 또 한 대의 까모프가 가상의 화재 현장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투하하는 액체가 물과는 전혀 다릅니다. 지금 투하하고 있는 붉은 액체는 산불 확산 방지 용액이라고 하는데요. 외국의 유튜브에서 많이 본 모습입니다. 2200마력짜리 엔진 2기를 장착하고 있으며 최대 속도는 시속 230km라고 합니다. 산림청뿐만 아니라 우리 군과 해양경찰에서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까모프의 도입 역사는 저 멀리 1993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쉽게 말해서 당시 소련에게 돈을 꿔줬고 이후 소련이 원금, 이자를 상환 못하니까 우리나라에서는 현물로 대신 받았다고 하는데 헬기와 함께 다른 무기도 들여와서
무기 개발 연구에 이용됐다고 합니다. 세상은 참 재미있네요. 까머포는 재난 현장에 구조 인력을 투입하기도 하고 전환자를 구조하는 등 다목적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까머포 특유의 메인 로또 소리만 들어도 금세 기종을 알 수 있을 정도이며 봄철 또는 가을철 행락철에 도봉산, 북한산 상공에서 비행하는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제 생각입니다만 테일 로터가 없어서 제자리 비행, 즉 호버링이 더욱 안정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약 3시간 정도 비행을 한다는데 비교적 긴 채공 시간입니다. 그런데 아쉬운 점은 부품 조달이 원활하지 않아서 비행에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점차 퇴역하기로 했다는데 조금은 섭섭한 마음이네요. 네, 여러분께서는 엄청난 헬기를 보고 있습니다. 산불 진화 헬기 중에서 가장 큰 대형 기종인 미국 에릭슨사의 S-64E 기종입니다. 원래 시코르스키 S-64로 불렸으며 군 작전용으로 개발돼 대형급의 군물자를 수송하는 데 사용됐습니다. 얼핏 보면 마치 거대한 곤충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서서히 수면을 향해 하강하고 있습니다. 뭔가 흔들흔들 하는데 자체 스노클을 이용해서 담수를 하고 있습니다. 한 40초 정도 걸리나요? 약 1만 리터의 물을 폭풍 흡입하고 있습니다. S-64의 과거 원 제작사인 시코르스키는 헬기 전문 제작사로 소형 헬기부터 S-52, CH-54 등 대형 기종들을 제작했는데 각각의 특성을 가진 헬기며 물론 모두 군용기입니다. 살짝 물을 투하하며 상승하고 있는데 어찌 몸이 너무 무거웠나요? 4,500마력짜리 엔진 2개를 머리 위에 얹고 평균 시속 178km로 비행하며 2시간 30분 정도 채공할 수 있는 대형 헬리콥터입니다. 계곡에서 날아오는 헬기의 모습이 마치 영화의 한 장면을 연상케 합니다. 이제 몸속에 물을 투하합니다. 와우, 정말 멋진 모습입니다. 자, 여기서 S-64E의 또 다른 화재 진압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화재 현장에 물을 직접 투하하지만 가끔 수직 절벽의 화재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렇게 앞부분에 장착된 노즐을 이용해 물대포를 발사하기도 합니다. 뿜어져 나오는 물의 수압이 엄청날 것 같습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물투하 시 뒤쪽 창가에 엎드려 내려다보면 더욱 웅장하게 보일 것 같네요. UH-1H, 과거 우리 군에서 운영하던 UH-1H입니다. 하늘에서 자주 보던 헬기입니다. 친숙하기도 하고 군에서는 병력 수송, 기동작전 수행, 소형 화물 수송과 가끔 대민 지원 등에 사용했습니다. 버킷을 내린 채 물을 담기 위해 서서히 수면 위로 하강합니다. 저는 군에서 헬기 대간첩 훈련에 불과 15분 비행하고
80km를 행군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15분 비행과 80km 행군의 가성비는 전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다목적 헬기는 이처럼 급할 땐 산불 진화에 투입되기도 했습니다. 대략 300리터 정도 될까요? 이렇게 버킷을 이용해 산불을 진화합니다. 물론 UH-60 블랙호크도 현장에 투입됩니다. 이제는 이 두 기종 모두 점차 또는 완전히 퇴역하고 국산 수리형 헬기로 대체된다고 하네요. 이 역시 섭섭합니다. CH-47, 흔히들 치누크라고 부릅니다. 현재도 많이 운영되고 있는 대형 쌍발 수송 헬기인데요. 대형 로터가 앞뒤에 있는데 어느 현장에서 치누크가 이륙할 때 근처에 있다가 몸이 날아가는 줄 알았습니다. 특전사의 집단 낙하 때 많이 봤던 기종이며 대형의 군용 장비를 수송할 때 사용하는 헬기입니다. 얼마 전 뉴스를 보니까 외국의 산불 진화형 치누크 헬기 등 헬기 몇 대를 임차해서 가장 취약한 시기 4개월 동안의 현장에 투입한다는데 아예 한두 대만이라도 구입하는 게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보셨던 것처럼 화재 진압 장비가 뛰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산불 화재는 장비가 좋고 나쁘고가 없습니다. 그저 불조심이 제일입니다. 건조하고 불규칙한 소용들이 바람이 많이 부는 계절, 산불 조심이 더욱 요구되는 지금입니다. 숲을 키우는 데는 50년, 100년이 걸리지만 태우는 데는 며칠도 안 걸립니다. 우리 모두 산불 조심, 또 조심합시다. 지금까지의 정보는 개인적 의견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더욱 많은 정보를 찾으신다면 산림청 홈페이지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두 편의 컨텐츠를 업로드하고 4월 말부터는 10회에 걸쳐서 8mm 가정용 영사기와 16mm 산업용 영사기의 필름과 종류, 또한 영사기 사용법과 구입 방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시내텔 김현식 감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